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1권 총서 131번째 기사. 정몽주가 조준동을 처형코자 하니 태종이 정몽주를 죽이고 일당을 탄핵하다. 정몽주가 성헌을 사주하여 번갈아 글을 올려 조준, 정도전 등을 목배기를 청하니 태조가 아들 이방과와 아우화, 사위인 이재와 휘하의 황희석, 조규 등을 보내어 대궐에 나아가서 아뢰기를 지금 대가는 조준이 전하를 왕으로 세울 때에 다른 사람을 세울 의논이 있었는데 신이 이 일을 저지시켰다고 논핵하니 조준이 의논한 사람이 어느 사람이며 신이 이를 저지시킨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청하옵건대 조준 등을 불러와서 대간과 더불어 조정에서 변론하게 하소서. 하여 이 말을 주고받기를 두세 번 하였으나 공양왕이 듣지 않으니 여러 소인들의 참소와 모함이 더욱 급함으로 화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전하께서 몽주를 죽이기를 청하니 태조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전하가 나가서 상왕과 이화, 이재와 더불어 의논하고는 또 들어와서 태조에게 아뢰기를 지금 몽주 등이 사람을 보내어 도전 등을 국문하면서 그 공사를 우리 집안에 관련시키고자 하니 사세가 이미 급하온데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하니 태조는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명이 있으니 다만 마땅히 순리대로 받아들일 뿐이다 하면서 우리 전하에게 속히 여막으로 돌아가서 너의 대사를 마치게 하라 고명하였다. 전하가 남아서 병환을 시중들기를 두세 번 청하였으나 마침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전하가 하는 수 없이 나와서 순교리의 옛 저택에 이르러 사랑에 앉아 있으면서 근심하고 조심하여 결정하지 못하였다. 조금 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므로 급히 나가서 보니 광흥창사 정탁이었다. 정탁이 그건하기를 백성의 이해가 이 시기에 결정되는데도 여러 소인들의 반란을 일으킴이 저와 같은데 공은 어디로 가십니까? 왕후와 장상이 어찌 혈통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말하였다. 전하가 즉시 태조의 사제로 돌아와서 상왕과 이화, 이재와 의논하여 이두란으로 하여금 몽주를 치려고 하니 두란은 말하기를 우리 공께서 모르는 일을 내가 어찌 감히 하겠습니까? 하매 전하는 말하기를 아버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몽주는 죽이지 않을 수 없으니 내가 마땅히 그 허물을 책임지겠다. 하고는 휘하인사 조영규를 불러 말하기를 이 시가 왕실의 공로가 있는 것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으나 지금 소인의 모함을 당했으니 만약 스스로 변명하지 못하고 손을 묶인 채 사륙을 당한다면 저 소인들은 반드시 이 씨에게 나쁜 평판으로서 뒤집어 씌울 것이니 뒷세상에서 누가 능히 이 사실을 알겠는가? 휘하의 인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이 씨를 위하여 힘을 쓸 사람은 없는가? 하니 영규가 개연히 말하기를 감히 명령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영규, 조영무, 고여, 이부 등으로 하여금 도평 의사사에 들어가서 몽주를 치게 하였는데 변중량이 그 계획을 몽주에게 누설하니 몽주가 이를 알고 태조의 사제에 나와서 병을 위문했으나 실상은 변고를 엿보고자 함이었다. 태조는 몽주를 대접하기를 전과 같이 하였다. 이화가 우리 전하에게 아뢰기를 몽주를 죽이려면
이때가 그 시기입니다. 하였다. 이미 계획을 정하고 나서 이화가 다시 말하기를 공이 노하시면 두려운 일인데 어찌하겠습니까? 하면서 의논이 결정되지 못하니 전하가 말하기를 기회는 잃어서는 안 된다. 공이 노하시면 내가 마땅히 대의로서 아뢰어 위로하여 풀도록 하겠다. 하고는 이에 노상에서 치기를 모의하였다. 전하가 다시 영규에게 명하여 상왕의 저택으로 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바로 몽주의 집 동리 입구에 이르러 몽주를 기다리게 하고 고여 이부 등 두 서너 사람으로 그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몽주가 집에 들어왔다가 머물지 않고 곧 나오니 전하는 일이 성공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친히 가서 지휘하고자 하였다. 문 밖에 나오니 휘하 인사의 말이 안장을 얹은 채 밖에 있는지라. 드디어 이를 타고 달려 상왕의 저택에 이르러 몽주가 지나갔는가 아니 갔는가를 물으니 지나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므로 전하가 다시 방법과 계책을 지시하고 돌아왔다. 이때 전 판개성부사 유원이 죽었는데 몽주가 지나면서 그 집에 조상하느라고 지체하니 이 때문에 영규 등이 무기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되었다. 몽주가 이름에 영규가 달려가서 쳤으나 맞지 아니하였다. 몽주가 그를 꾸짖고 말을 채찍질하여 달아나니 영규가 쫓아가 말머리를 쳐서 말이 넘어졌다. 몽주가 땅에 떨어졌다가 일어나서 급히 달아나니 고요등이 쫓아가서 그를 죽였다. 영무가 돌아와서 전하에게 이 사실을 아뢰니 전하가 들어가서 태조에게 알렸다. 태조는 크게 노하여 병을 참고 일어나서 전하에게 이르기를 우리 집안은 본디 충효로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대신을 죽였으니 나라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몰랐다고 여기겠는가? 부모가 자식에게 경서를 가르친 것은 그 자식이 충성하고 효도하기를 원한 것인데 네가 감히 불효한 짓을 이렇게 하니 내가 사약을 마시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하매 전하가 대답하기를 몽주 등이 장차 우리 집을 모함하려고 하는데 어찌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합하겠습니까? 몽주를 살해한 이것이 곧 효도가 되는 까닭입니다. 하였다. 태조가 성난 기색이 한창 성한데 강비가 곁에 있으면서 감히 말하지 못하는지라. 전하가 말하기를 어머니께서는 어찌 변명해 주지 않습니까? 하니 강비가 노기를 띠고 고하기를 공은 항상 대장군으로서 자처하였는데 어찌 놀라고 두려워함이 이 같은 지경에 이릅니까? 하였다. 전하는 마땅히 휘하의 인사를 모아서 뜻밖의 변고에 대비해야 되겠다 하면서 즉시 장사길 등을 불러 휘하 군사들을 거느리고 빙 둘러싸고 지키게 하였다. 이튿날 태조는 마지못하여 황희석을 불러 말하기를 몽주 등이 죄인과 한편이 되어 대간을 몰래 꿰어서 충량을 모함하다가 지금 이미 복죄하여 처형되었으니 마땅히 조준, 남은 등을 불러와서 대간과 더불어 변명하게 할 것이다. 경이 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아뢰라. 하니 희석이 의심을 품고 두려워하여 말이 없이 쳐다보고만 있었다. 이제가 곁에 있다가 성난 목소리로 꾸짖으므로 희석이 대궐에 나아가서 상세히 고하니 공양왕이 말하기를 대간은 탄핵을 당한 사람들과 맞서서 변명하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장차 대간을 밖으로 내어보낼 것이니 경등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이때 태조는
노기로 인하여 병이 대단하여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하가 말하기를 일이 급하다 하고는 비밀이 이자분을 보내어 조준, 남은 등을 불러 돌아오게 할 의사로서 계유하고 또 상왕과 이화, 이제 등과 더불어 의논하여 상왕을 보내어 공양왕에게 아뢰기를 만약 몽주의 무리를 문죄하지 않는다면 신등을 죄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공양왕이 마지못하여 대간을 순근옥에 내려가두고 또 말하기를 마땅히 외방에 귀양 보내야 될 것이나 국문할 필요가 없다. 하더니 조금 후에 판삼사사 백응련, 문화평리 김주, 동순군 제조 김사형 등에게 명하여 대간을 국문하게 하니 좌상시 김진양이 말하기를 몽주, 이색, 우현보가 이승인, 이종학, 조호를 보내어 신등에게 이르기를 판문하 이성계가 공을 믿고 제멋대로 권세를 부리다가 지금 말에서 떨어져 병이 위독하니 마땅히 먼저 그 보좌 역인 조준 등을 제거한 후에 이성계를 도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이에 이승인, 이종학, 조호를 순근옥에 가두고 조금 후에 김진양과 우상시 이확, 우간이 이내, 좌헌납 이감, 우헌납 권홍, 사헌집의 정희와 장령 김묘, 석연, 지평 이작, 이신과 이승인, 이종학을 먼저 먼 지방에 귀양 보냈다. 형류를 다스리는 사람이 말하기를 김진양 등의 죄는 참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태조가 말하기를 내가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다. 진양 등은 몽주의 사주를 받았을 뿐이니 어찌 함부로 형벌을 쓰겠는가. 그렇다면 마땅히 호되게 곤장을 쳐야 될 것입니다. 하니 태조가 말하기를 이미 이들을 용서했는데 어찌 곤장을 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진양 등이 이로 말미암아 형벌을 면하게 되었다. 총서 132번째 기사 조준 등을 소환하고 태조를 문하시중으로 임명하다. 조준 등을 소환하고 태조를 문하시중으로 삼으니 태조가 사직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총서 133번째 기사 공양왕이 태조의 집에 가서 위문하다. 조인옥 등 52명이 태조를 추대하기로 결정하다. 6월 공양왕이 태조의 사제에 거둥하여 병을 위문하였다. 남은이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이킨 때로부터 조인옥 등과 더불어 비밀이 태조를 추대하기로 의논하였는데 돌아온 후에 전하에게 알리니 전하가 말하기를 이것은 대사이니 경솔히 말할 수 없다 하였다. 이때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다투어 서로 추대하려고 하여 혹은 빽빽하게 모인 많은 사람이 있는 중에서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1000명과 인심이 이미 소속된 데가 있는데 어찌 빨리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하지 않습니까? 하였다. 이때 이르러 전하가 이에 남은과 더불어 계책을 정했는데 남은이 비밀히 평소로부터 서로 진심으로 붙쫓은 조준, 정도전, 조인옥, 조박 등 52인과 더불어 태조를 추대하기를 모의했지만 그러나 태조의 진노를 두려워하여 감히 고하지 못하였다. 전하가 들어가서 강비에게 고하여 태조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으나 강비 또한 감히 고하지 못하였다. 전하가 나가서 남은 등에게 일렀다. 마땅히 즉시 의식을 갖추어 왕위에 오르심을 권고해야 될 것이다.
총서 134번째 기사. 공양왕이 태종과 사예 조용을 시켜 태조와의 맹약을 위한 초안을 잡게 하다. 처음에 공양왕이 전하와 사예 조용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장차 이시중과 더불어 동맹하려고 하니 경등이 내 말로써 나아가 시중에게 전하고 시중의 말을 듣고서 맹서를 초하여 오라 하고 또 말하기를 반드시 고사가 있을 것이다 하니 조용히 답하기를, 맹세는 좋기 귀한 것이 아니며 성인이 싫어하는 바입니다. 열국의 동맹 같은 것은 옛날에 있었으나 임금이 신하와 더불어 동맹하는 것은 경적의 고사에 근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공양왕이 말하기를, 다만 이를 초잡으라 하매 조용히 전하와 함께 태조에게 나아가서 왕의 명령대로 전하니 태조가 말하기를,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네가 마땅히 임금의 명령으로서 그래 초를 잡으라 하였다. 조용히 물러가서 초를 잡기를, 경이 있지 않았으면 내가 어찌 이에 이르겠는가? 경의 공과 덕을 내가 감히 잊겠는가? 황천과 후토가 위에 있고 곁에 있으니 대대로 자손들은 서로 해치지 말 것이다. 내가 경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이 같은 맹약이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조용히 전하와 함께 초 잡은 것을 공양왕에게 바치니 공양왕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조용히 이때 사관을 겸직하였는데 글을 쓰기를, 임금이 시중에게 자기를 도와 왕으로 세운 공도 보답하지 못했는데 도리어 해칠 마음이 이미 싹 텄으니 1000명이 이미 가버리고 인심이 이미 떠났으므로 구구한 맹약은 믿을 수 없게 되었다 하였다.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1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태조가 백관의 추대를 받아 수창궁에서 왕위에 오르다. 태조가 수창궁에서 왕위에 올랐다. 이보다 먼저 이달 12일에 공양왕이 장차 태조의 사제로 거둥하여 술자리를 베풀고 태조와 더불어 동맹하려고 하여 의장이 이미 늘어섰는데 시중 백음령 등이 왕대비에게 아뢰었다. 지금 왕이 호남하여 임금의 도리를 이미 잃고 인심도 이미 떠나갔으므로 사직과 백성의 주제자가 될 수 없으니 이를 패하기를 청합니다. 마침내 왕대비의 교지를 받들어 공양왕을 패하기로 일이 이미 결정되었는데 남은이 드디어 문하평리 정희계와 함께 교지를 가지고 북천동의 시좌궁에 이르러 교지를 선포하니 공양왕이 부복하고 명령을 듣고 말하기를, 내가 본디 임금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 신하들이 나를 강제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내가 성품이 불민하여 사기를 알지 못하니 어찌 신하의 심정을 거스린 일이 없겠습니까? 하면서 이내 울어 눈물이 두 서너 줄기 흘러내리었다. 마침내 왕위를 물려주고 원주로 가니 백관이 국세를 받들어 왕대비 전에 두고 모든 정무를 나아가 품명하여 제결하였다. 13일에 대비가 교지를 선포하여 태조를 감록 국사로 삼았다. 16일에 백응념과 조준이 정도전, 김사형, 이재, 이화, 정희계, 이지란, 남은, 장사길, 정총, 김인찬, 조인옥, 남재, 조박, 오몽을,
정탁, 윤호, 이민도, 조견, 박포, 조영규, 조반, 조운, 조기, 홍길민, 유경, 정용수, 장담, 안경공, 김균, 유원정, 이직, 이근, 오사충, 이서, 조영무, 이백유, 이부, 김로, 손흥종, 심효생, 고여, 장지화, 함부림, 한상경, 황거정, 임언충, 장사정, 민여익 등 대소신료와 한량기로 등이 국세를 받들고 태조의 저택에 나아가니 사람들이 마을의 골목에 꽉 매여 있었다. 대사헌 민계가 홀로 기뻐하지 않으면서 얼굴빛에 나타내고 머리를 기울이고 말하지 않으므로 남은이 이를 쳐서 죽이고자 하니 전하가 말하기를 의리상 죽일 수 없다 하면서 힘써 이를 말리었다. 이날 마침 족친의 여러 부인들이 태조와 강비를 아련하고 물에만 밥을 먹는데 여러 부인들이 모두 놀라 두려워하여 북문으로 흩어져 가버렸다. 태조는 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해질 무렵에 이르러 극념 등이 문을 밀치고 바로 내정으로 들어와서 국세를 청사 위에 놓으니 태조가 두려워하여 거조를 잃었다. 이천우를 붙잡고 겨우 침문 밖으로 나오니 백관이 늘어서서 절하고 북을 치면서 만세를 불렀다. 태조가 매우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용납할 곳이 없는 듯하니 극념 등이 합사하여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하였다. 나라에 임금이 있는 것은 위로는 사직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하게 할 뿐입니다. 고려는 시조가 건국함으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500년이 됐는데 공민왕에 이르러 아들이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의 권신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려 자기의 총행을 견고히 하고자 하여 거짓으로 요망스러운 중 신돈의 아들 우를 공민왕의 후사라 일컬어 왕위를 도둑질해 있은 지가 15년이 되었으니 왕씨의 제사는 이미 패해졌던 것입니다. 우가 곧 포악한 짓을 마음대로 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살육하며 군대를 일으켜 요동을 공격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공이 맨 먼저 대의를 주창하여 천자의 국경을 범할 수 없다고 하고는 군사를 돌이키니 우는 스스로 그 죄를 알고 두려워하여 왕위를 사양하고 물러났습니다. 이에 이색, 조민수 등이 신우의 처부인 이맥에 가담하여 그 아들 창을 도와 왕으로 세웠으니 왕씨의 후사가 2번이나 패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왕위로서 공에게 명한 시기였는데도 공은 겸손하고 사양하여 왕위에 오르지 아니하고 정창 부원군을 추대하여 임시로 국사를 서리하게 했으니 위태로운 사직을 받들어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전일에 신우의 악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아는 바인데 그 무리 이색, 우현보 등은 미혹됨을 고집하여 깨닫지 못하고 신우를 맞아 그 왕위를 회복할 것을 모의하다가 간사한 죄상이 드러나매 그 죄를 모면하려고 하여 그 무리 윤희, 이초 등을 몰래 보내어 중국에 도망해 들어가서 본국이 이미 배반했다고 거짓으로 호소하고는 친왕에게 청하여 천하의 군사를 움직여 장차 본국을 소탕하고자 하였으니 그 계책이 과연 행해졌다면 사직은 장차 폐허에 이르고 백성도 또한 멸망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것을 참아하는데 무슨 일을 참아하지 못하겠습니까? 간관과 헌사가 소를 번갈아 울려 개청하기를 이색, 우현보 등이 사직의 죄를 얻고 백성에게 화를 끼쳤음으로써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하여 글이 수십 번 올라갔는데 정창군은 인하의 관계라는 이유로서 법을 굽혀 두호하여 언관을 곤장을 쳐서 쫓으니 이로 말미암아 간사한 무리들이 중앙과 지방에 흩어져 있으면서 더욱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현은 도피 중에 있으면서 당을 결성하여 난리를 꾀하고 김조부 등은 안에 있으면서 그 변에 응하기를 도모하여 화란의 일어남이 날마다 발생하여 그치지 않았는데 정창군은 사직과 백성을 위하는 큰 계책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사의 은혜를 베풀어 인망을 수습하고자 하여 다만 법을 범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모두 용서해주고 곡진히 더 타경하였으니 서경에 이른바 달아난 죄수를 수용하는 괴수가 되어 물고기가 연못에 모이듯 짐승이 숲에 모이듯 한다는 것입니다. 도와서 왕을 세울 계책을 결정한 것으로서 말한다면 공로가 사직에 있으며 대의를 주창하여 군사를 돌이킨 것으로서 말한다면 덕택이 백성에게 가해졌는데도 이에 좌우에 있는 부인과 환자의 참소를 지나치게 듣고서 반드시 죽을 곳에 두려고 하고 사람들이 강직하여 아첨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또한 모두 죄를 주니 참소하고 아첨한 무리들이 뜻대로 되고 충성하고 선량한 사람들은 기가 꺾어져서 정치와 형벌이 문란하여 백성들이 그 수족을 둘 데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견책하는 뜻을 알려서 성상이 여러 번 변하고 요월이 번갈아 일어나니 정창군도 스스로 임금의 도리를 이미 잃고 백성의 마음이 이미 떠나가서 사직과 백성의 주제자가 될 수 없음을 물어 알고 물러나와 사제로 갔습니다. 다만 군정과 국정의 사무는 지극히 번거롭고 지극히 중대하므로 하루라도 통솔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마땅히 왕위에 올라서 신과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소서. 태조는 굳이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예로부터 제왕에 일어남은 1000명이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나는 실로 덕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 감히 이를 감당하겠는가 하면서 마침내 응답하지 아니하였다. 대소신료와 한량, 기로 등이 부축하여 호위하고 물러가지 않으면서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함이 더욱 간절하니 이날에 이르러 태조가 마지못하여 수창궁으로 거둥하게 되었다. 백관들이 국문 서쪽에서 줄을 지어 영접하니 태조는 말에서 내려 걸어서 전으로 들어가 왕위에 오르는데 어좌를 피하고 기둥 안에 서서 여러 신하들의 조화를 받았다. 6조의 판서 이상의 관원에게 명하여 전상에 오르게 하고는 이르기를 내가 수상이 되어서도 오히려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직책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는데 어찌 오늘날 이 일을 볼 것이라 생각했겠는가. 내가 만약 몸만 건강하다면 필마로도 피할 수 있지만은 마침 지금은 병에 걸려 손발을 제대로 쓸 수 없는데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경들은 마땅히 각자가 마음과 힘을 합하여 덕이 적은 사람을 보좌하라 하였다. 이에 명하여 고려 왕조의 중앙과 지방의 대소신료들에게 예전대로 정무를 보게 하고 드디어 저택으로 돌아왔다.
태조 1년 7월 17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태조가 잠저에 있을 당시 여러 가지 개국의 조짐이 나타나다. 임금이 잠저에 있을 때 꿈에 신인이 금자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주면서 말하기를, 시중 경복흥은 청렴하기는 하나 이미 늙었으며 도통 최영은 강직하기는 하나 조금 고지식하니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바룰 사람은 공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하였다.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문 밖에 이르러 이상한 글을 받치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지리산 바위 속에서 얻었습니다 하는데, 그 글에 목자가 돼지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삼한의 강토를 바로잡을 것이다 하고, 또 비의, 주초, 삼전, 삼읍 등의 말이 있었다. 사람을 시켜 맞이해 들어오게 하니 이미 가버렸으므로 이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고려의 서운관에 간직한 비기에 건목 득자의 설이 있고, 또 왕씨가 멸망하고 이씨가 일어난다는 말이 있는데, 고려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숨겨지고 발포되지 않았더니 이때 이르러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또 조명이란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뜻을 깨닫지 못했더니 그 뒤에 국호를 조선이라 한 뒤에야 조명이 곧 조선을 잃은 것인 줄 알게 되었다. 의주에 큰 나무가 있는데 말라 썩은 지 여러 해가 되었으나 개국하기 전 1년에 다시 가지가 나고 무성하니 그때 사람들이 개국의 징조라고 말하였다. 또 태조가 잠저에 있을 때 일찍이 시중 경복흥의 사제에 갔더니 복흥이 영접해드리고 그 아내로 하여금 나와 보게 하면서 존경하는 듯이 매우 지극했으며, 또 그 자손을 부탁하면서 말하기를, 나의 어리석은 자손을 공께서 장차 비호해야 될 것이오니 공은 행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며 매양 태조를 대접하면서 반드시 특별히 높이었다. 태조가 혹시 정토로 인하여 밖에 나가면 복흥은 매양 고하기를, 동헌의 사직이 장차 손안에 돌아올 것이니 전쟁의 괴로움을 꺼리지 말고 능히 나라를 지키는 공을 이루게 하시오 하였다. 일찍이 상명사 해징이 사사로이 그 친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사람들의 운명을 관찰한 것이 많았으나 이성계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 하였다. 친한 사람이 묻기를, 타고난 운명이 비록 좋더라도 벼슬이 총재에 그칠 뿐이다 하니 해징이 말하기를, 총재라면 어찌 말할 것이 있겠는가. 내가 관찰한 것은 군장의 운명이니 그가 왕씨를 대신하여 반드시 일어나겠지 하였다. 또 삼군이 신경 땅에서 사냥하는데 전하가 잠저에 있을 때 또한 갔었다. 노루 한 마리가 나오므로 전하가 달려가서 쏘아 화살 한 개에 죽이니 여러 왕씨 10여인이 높은 언덕에 모여서서 이를 보고는 몹시 놀라서 서로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 씨가 장차 일어날 것이라고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닌가 하고, 또 상왕이 잠저에 있을 때에 시중 이님을 그 사제에 가서 보았는데 이미 나가고 난 뒤에 이님이 다른 사람에게 일렀다. 국가가 장차는 반드시 이 씨에게 돌아갈 것이다. 태조 1년 7월 18일 정유 첫 번째 기사. 태조가 왕위에 오르자 가뭄 끝에 비가 내리다. 비가 내리었다. 이보다 앞서 오랫동안 가물었는데 임금이 왕위에 오르자 억수같이 비가 내리니 백성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였다.
태조 1년 7월 18일 정유 두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 및 대소신료와 한량, 기로 등이 지밀직 사사 조반으로 하여금 중국 서울에 가서 예부의 아뢰기 하기를 청하였다. 극히 생각하옵건대 우리나라가 공민왕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후사가 없음에 역신 신돈의 아들 우가 권신 이님 등에 의하여 왕으로 세워졌으나 우는 곧 혼폭하고 광자하여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 군사를 일으켜 요동으로 향하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우군 도통사 이성계가 상국의 국경을 범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의에 의거하여 군사를 돌이키니 우는 이에 돕는 사람이 적은 것을 스스로 알고서 두려워하여 왕위를 사양하여 아들 창에게 물려주니 나라 사람들이 공민왕의 비 안씨의 명령을 받들어 왕씨의 종친인 정창부원군 요로서 임시로 국사를 서리하게 한 지가 지금 4년이나 되었습니다. 요가 또한 혼미하여 법에 어그러져서 충성하고 정직한 사람을 소원하게 하고 참소하고 간사한 무리를 친근하게 하여 시비를 변란시키고 훈구를 모함하여 불신에게 아첨하여 혹하고 토목공사를 함부로 일으켜 비용을 낭비함이 한도가 없으니 백성들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석이 어리석고 무지하여 주색이 방종하며 여러 소인을 모아 충성하고 정직한 사람을 모해하였으며 또 그 신하 정몽주 등이 간사한 계책을 몰래 이루어 난의 발단을 일으키고자 하여 이에 훈신, 이성계, 조준, 정도전, 남은 등을 임시로 국사를 서리하는 요에게 참소하고 유사로 하여금 논핵하여 해칠 것을 꾀했으나 나라 사람들이 분개하고 원망하여 몽주를 함께 목베었습니다. 임시로 국사를 서리하는 요가 그래도 허물을 고치지 아니하고 또 사륙할 것을 꾀하므로 온 나라 신민들이 실로 사직과 백성이 모두 그 해를 입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여 거조를 잃고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생각하기를 이 같은 짓으로는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사직을 받들기가 어렵다고 하여 홍무 25년 7월 12일에 공민왕의 비 안씨의 명령으로서 요를 사제에 물러가게 있게 하였습니다. 간절히 생각하옵건대 군정과 국정의 사무는 하루라도 통솔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종친 중에서 가려 뽑아보니 세상의 인망에 당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문하시 중 이성계는 은택이 백성들에게 입혔으며 공로는 사직에 있어서 조정과 민간의 마음이 일찍부터 모두 진심으로 붙쫓았으므로 이에 온 나라의 대소신료와 한량, 기로, 군민들이 모두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하여 지밀직 부사 조반으로 하여금 앞서 조정에 가서 주달하게 하오니 삼가 바라옵건대 번거롭게 아뢰옴을 밝게 살펴서 여러 사람의 뜻을 굽어 따라서 한 나라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소서. 태조 1년 7월 18일 정유 세 번째 기사. 의흥 친군위를 설치하고 도총 중외 제군사부를 폐지하다. 의흥 친군위를 설치하고 도총 중외 제군사부를 폐지하였다. 태조 1년 7월 18일 정유 네 번째 기사. 백관에게 명하여 고려조 제도의 연혁과 장단점을 아뢰게 하다. 백관에게 명하여 고려 왕조의 정령,
법제의 장점, 단점과 변천되어 온 내력의 사목을 상세히 기록하여 아뢰게 하였다. 태조 1년 7월 18일 정유 5번째 기사. 종친과 대신에게 여러 도의 군사를 분장토록 하다. 종친과 대신에게 명하여 여러 도의 군사를 나누어 거느리게 하였다. 태조 1년 7월 20일 기해 1번째 기사. 정당문학 정도전에게 도평의사사의 기무와 상서사의 임무를 관역해 하다. 전 정당문학 정도전을 명하여 도평의사사 기무에 참의하게 하고 상서사 사를 참장하게 하였다. 태조 1년 7월 20일 기해 2번째 기사. 대사헌 민계 등이 고려 왕조의 왕씨들을 지방으로 보내자고 청하다. 사헌부 대사헌 민계 등이 고려 왕조의 왕씨를 밖에 두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순훈군 왕승과 그 아들 강은 나라에 공로가 있으며 정양군 왕우와 그의 아들 조관은 장차 고려 왕조의 제사를 받들게 할 것이니 논하지 말고 그 나머지는 모두 강화와 거제에 나누어 두게 하여라. 태조 1년 7월 20일 기해 3번째 기사. 기강 확립, 승려의 도태 등 10개 조목에 관한 사헌부의 상소문. 사헌부에서 또 상소하였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혁명을 일으켜 처음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서경에 황천상제께서 그 원자와 이 큰 나라인 은나라의 명을 개최시켰으니 왕의 천명을 받으심이 한없이 경사로우나 또한 한없이 근심이시니 어찌하겠습니까? 어찌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하였습니다. 대체 경이란 것은 한 마음의 주제이고 모든 일의 근저이니 그러므로 큰 일로는 하늘을 섬기고 상제를 제향하는 것과 작은 일로는 일어나고 자고 밥 먹고 휴식하는 것까지 이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천도를 공경하고 높여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일은 탕왕과 무왕이 흥한 이유이며 덕을 없애고 위력을 사용하여 경을 행할 것이 못된다고 한 것은 걸왕과 주왕의 망한 이유입니다. 역대의 치란과 흥망을 상고해 보아도 모두 이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니 이것은 경이란 한 글자가 진실로 임금의 정치를 하는 근원입니다. 하물며 지금 전하께서는 왕위에 오른 초기에 기업을 세워 후세에 전하여 자손에게 계책을 끼치게 됨이 바로 오늘날에 있으며 하늘이 길흉을 명하고 영년을 명함도 또한 오늘날에 있으니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에 두고 거처하면서 상제를 대한 듯이 하여 비록 일이 없을 때를 당하더라도 항상 상제가 굽어보신 듯이 하며 그 일에 응접할 즈음에는 더욱 그 생각에 맹동을 삼간다면 이 마음의 경이 천심에 감동하여 지치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삼가 당연히 행할 사의를 조목별로 기록하여 상세히 후면에 열거하오니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채택시행하시어 일대의 규모를 일으키고 만세의 준칙으로 삼으소서. 첫째는 기강을 세우는 일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그 편안함과 위태한 것은 보지 않고 기강이 서지 않은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주나라가 쇠약함에
제후들이 방자했는데 수십 대를 전하여도 세상이 기울어지지 않은 것은 기강이 존재했기 때문이오니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앞시대의 흥망을 거울로 삼아 일대의 기강을 세워 후손에게 좋은 계책을 물려주어 만세에 전하게 하소서. 둘째는 상 주고 벌 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상 주고 벌 주는 것은 인주의 큰 권한이니 공이 있어도 상 주지 아니하고 죄가 있어도 벌 주지 아니하면 비록 요순이라도 능히 정치를 잘 할 수 없지만은 상 주고 벌 주는 것이 공평하면 공도가 밝아져서 사람들이 감히 비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주는 상 주고 벌 주는 데 있어서 마땅히 천지가 만물의 뿌리를 뻗고 자라는 것을 북돋아 주고 기울어지는 것은 엎어뜨린 것과 같이 하여 이를 자연에 맡기고 털끝만한 사심도 그 사이에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군자와 친하고 소인을 멀리하는 일입니다. 군자와 소인은 진실로 분별하지 않아서는 안 되오니 바른 말과 사리에 맞는 이론으로서 자기 소신대로 행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아니하며 벼슬을 할 적엔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벼슬을 물러갈 적엔 허물을 보조할 것을 생각하여 공명정대하여 사직이 있는 것만 알고 그 자신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군자이며 간사하고 아첨하여 남에게 아부하여 용납되기를 취하며 권한을 도적질하고 세력을 부리며 남의 좋은 점은 탈취하고 은혜를 팔고서 예하고 남에게 순종하여 다만 자기에게 이익이 있다면 남의 말은 개의하지 않는 사람은 소인입니다. 군자는 서로 합하기는 어려워도 소원하기는 쉬우며 소인은 친하기는 쉬워도 물리치기는 어렵습니다. 당나라 현종은 자기 한 몸이 요순과 송경을 임용하여 개원의 다스림을 일으켰으나 이인보와 양국충을 임용하여 천보의 난리를 초래하였습니다. 이것으로써 군자와 소인을 쓰고 버림에 국가의 치란과 흥망이 매여 있음을 알 것이오니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서경에 현인을 임용하되 의심하지 말며 사인을 제거하되 의심하지 말 것이다 하였으니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진실로 그 현명한 것을 안다면 비록 과실이 있더라도 추천해 이를 임용하고 진실로 그 아첨한 것을 안다면 비록 공로가 있더라도 물리쳐서 이를 멀리하소서. 넷째는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경서에 천자가 쟁신 7인만 있으면 비록 무도하더라도 그 천하를 잃지 않을 것이며 제후가 쟁신 5인만 있으면 비록 무도하더라도 그 국가를 잃지 않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만세의 격언입니다. 신하가 나아가서 간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곧 국가를 위한 것입니다. 인주의 위엄은 천둥과 같고 인주의 세력은 만균처럼 무거운 것입니다. 천둥을 무릅쓰고 만균에 부딪히면서 약석 같은 말을 올리게 되니 대체 어찌 용이하겠습니까? 한 가지 말을 따르고 거스리는데 화와 복이 일어나게 되고 한 가지 일을 폐하고 설치하는데 이익과 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인구는 항상 가르쳐 인도하여 간언을 구하고 안색을 온화하게 하여 이를 받아들여서 그 말을 사용하여 그 몸을 현달하게 하더라도 선비가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감히 할 말을 다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위험으로써 이를 두렵게 하고 세력으로서 이를 압박한다면 약석과 같은 말이 나올 데가 없으므로 인주의 총명을 가리우는 화가 저절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서경에 간언을 따르고 거절하지 말라 하였으며, 또 군주가 간언을 따르면 성스럽게 된다 하였으니,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이것을 마음에 두소서. 다섯째는 참언을 근절하는 일입니다. 순제는 말하기를 짐은 참소하는 말이 선인의 일을 방해하여 짐의 여러 사람을 놀라게 함을 미워한다 하였으니, 참소하는 말이 쉽사리 사람을 미혹하게 하여 순임금과 같은 성인으로서도 오히려 염려로 삼았으니 두려웁지 않습니까? 대개 참소하고 아첨하는 무리들은 온갖 방법으로 죄를 꾸며 인주를 미혹시키니, 달콤한 말과 겸손한 말의 청탁이 때때로 따르게 되고, 차츰차츰 헐뜯고 살을 에이는 듯한 참소를 때때로 듣게 된다면, 무능한 사람을 물리치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시키는 일과 죄 있는 사람을 형벌하고 공 있는 사람을 상주는 일까지 모두 그 적당함을 잃게 되어 위망이 곧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시경에 군자는 참언을 조심해야 될 것이니 난이 이로써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만약 총명으로서 간사를 살핀다면 온갖 간사가 능히 도망할 수 없으며 참언이 근절될 것입니다. 여섯째는 안일과 욕망을 경계하는 일입니다. 서경에 안일과 욕망으로서 나라에 본보이지 말라 하였으니, 안일과 욕망이 덕을 해치는 것은 어찌 한 가지일 뿐이겠습니까? 궁실은 편안하게 거처하고자 하고, 음식은 화려하게 먹고자 하고, 비빈 잉첩의 시중과 재미로 하는 사냥의 즐거움과 개 말을 기르는 것과 화초를 완상하는 것도 모두 사람의 천성을 해치고 사람의 정욕을 방탕하게 하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천명은 무상하여 덕 있는 사람을 돕게 되니, 만약 털끝만한 기미를 살피지 못하고 경각에 조심함이 있지 않아서 일념의 작은 생각도 혹시 이욕에 빠진다면 하늘의 시청이 실로 두렵습니다. 일곱째는 절약과 검소를 숭상하는 일입니다. 궁실을 낮게 짓고 의복을 검소하게 한 것은 하나라 우왕의 성덕이요, 백금을 아끼고 검은 명주로 옷을 지은 것은 한나라 문제의 아름다운 행실입니다. 그들은 귀하기로는 천자가 되었고 부하기로는 천하를 차지했는데도 오히려 절약과 검소함이 이와 같았는데, 하물며 동한의 땅은 산과 바다 사이에 끼어 있어 인민의 수효와 재부의 액수도 얼마 안 되니 어찌 그 지출과 수입을 헤아리지 않고서 함부로 소비하겠습니까? 고려 왕조에서는 조금만 재변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반성할 줄은 알지 못하고서 오직 부처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데만 힘써서 소비한 비용이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었으니, 이것은 전하께서 환하게 아시는 바입니다. 원하옵건대 지금부터는 하나라 우왕과 한나라 문제의 검소한 덕을 본받아 모든 복식, 기용, 연향, 상사를 한결같이 검약한 데에 따르고, 부처와 귀신에게 쓰는 급하지 않은 비용은 모두 다 제거하게 하소서.
모든 하는 일을 방종 사치하지 아니하게 한다면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감동하여 또한 풍속이 후하게 될 것입니다. 여덟째는 환관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환관이 걱정이 되는 일은 오래되었습니다. 진나라의 조고와 한나라의 홍공, 석현과 당나라의 이보국, 구사량은 더욱 그 중에서 심한 자들입니다. 더구나 고려왕조 말기에는 환자가 권세를 부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대개 그 사람된 품은 의식이 영리하고 언어를 잘하며 안색을 잘 살피고 뜻을 잘 맞추게 되니 이로써 인주가 왕왕히 그 꾀 속에 빠져서 이를 깨닫지 못하고 권병을 옮겨서 화란을 발생하게 한 것이 대대로 그 자취가 잇따라 있었으니 진실로 탄식할 만한 일입니다. 원하옵건대 지금부터는 그 중에 순호하고 신중한 사람을 뽑아서 옛날 제도의 수문과 소재하는 역사를 회복시키고 일은 맡기지 않으며 그 노련한 간물과 매우 교활한 사람과 탐욕이 많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모두 놓아보내어 전리로 돌아가게 하여 새로운 교화에 누가 되지 못하게 하소서. 아홉째는 승리를 도태시키는 일입니다. 불법이란 것은 오랑캐의 한 가지 법입니다. 한나라 영평 때부터 처음으로 중국에 들어왔는데 동방으로 전해와서는 숭봉함이 더욱 심해져서 연방과 가무가 높다랗게 서로 바라보게 되고 방포와 원정이 중외에 널리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그 법이 본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욕심을 적게 하는 것으로서 종지를 삼았으니 그 무리들은 바위 구멍 속으로 멀리 도망해 숨어 푸성기만 먹고 물만 마시면서 정신을 수련하면 될 것인데 지금은 평민들과 섞여 살면서 혹은 고상한 말과 미묘한 이치로서 사류들을 현혹하기도 하고 혹은 사생죄보로서 어리석은 백성을 공갈하기도 하면서 마침내 시속 사람들로 하여금 유탕하여 본업에 돌아갈 것을 잊게 하였으며 심한 자는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옷을 입으며 재물을 들리고 여색을 탐하여 이르지 않는 일이 없으니 나라를 좀 먹고 백성을 병들게 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원하옵건대 그 무리들을 모아 학문과 덕행을 자세히 상고하여 그 학문이 정밀하고 덕행이 닦아진 사람은 그 뜻을 이루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머리를 기르게 하여 각기 그 업에 종사하게 하소서. 열째는 궁궐을 엄중하게 하는 일입니다. 궁궐의 설비는 군주의 세력을 높게 하고 내외의 한계를 엄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하늘이 낳으신 자질로서 집을 변화하여 나라를 만드시었으니 그 잠저의 친구와 인하의 친척이 혹은 연주를 타고 출입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문을 지키는 사람이 감히 조사하지 못합니다. 극이 두려워하옵건대 청알이 이로 말미암아 성행하고 참소하는 말이 이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어 내외를 이간시키고 정치와 형벌을 문란시킬 것이오니 원하옵건대 문을 지키는 군사로 하여금 직임이 없으면서 함부로 국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일체 모두 금단시키게 하고 부녀의 주문을 외고 간사하게 아첨하는 무리들은 더욱 마땅히 물리치게 하소서.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신이란 것은 인군의 대보이니 나라는 백성에게 보존되고 백성은 신에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인이 차라리 군대와 먹을 것을 버릴지라도 신을 버림은 허락하지 않았으니 후세에 전하는 훈계의 뜻이 깊습니다. 기강을 세우고 상보를 분명히 하는 일도 신으로서 하지 아니하면 기강은 반드시 점점 쇠퇴의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며 상벌도 반드시 지나친 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군자를 친하고 소인을 물리치는 일도 신으로서 하지 아니하면 군자는 쉽사리 소원하게 되고 소인은 쉽사리 친일하게 될 것입니다. 간쟁을 받아들이고 참언을 근절시키는 일도 신으로서 하지 아니하면 충고하는 말이 때로는 귀에 거슬리게 되고 참소하는 말이 때로는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륙을 경계하고 절검을 숭상하는 일도 신으로서 하지 아니하면 심지에 좋아하는 것을 마침내 극복할 수 없으며 아첨의 행실을 막아낼 수 없는 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환관을 물리치고 승리를 도태시키는 일도 신으로서 하지 아니하면 이미 제거된 사람도 혹시 진용하게 될 것이며 이미 도태된 사람도 혹시 중지하게 될 것입니다. 궁궐을 엄중히 하는 일까지도 신으로서 하지 아니하면 연주를 타고 출입하는 사람이 그치지 않을 것이옵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이 신을 지키기를 금석과 같이 굳게 지키고 이 영을 시행하기를 사시와 같이 꼭 맞게 하여 위로는 하늘이 돌보아 도와주신 명령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신민이 추대하는 뜻을 배반하지 아니하여 억만년의 무궁한 경사를 여시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환관과 승리를 물리치고 도태시키는 일은 건국의 초기에 갑자기 시행할 수 없지만은 나머지는 모두 시행하겠다.